안녕하세요. 한방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태아의 심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드디어 한방이의 심장박동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7주차에 접어든 한방이의 몸은 아직 1.5cm 밖에 안 되는데요. 그 작은 몸속에 있는 더 작은 심장이 콩닥거리는 것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40 중반에 만난 한방이를 통해 생명의 신비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방이의 작은 심장은 1분에 무려 150번이나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박수 150, 괜찮은 걸까요? 저의 경우 평상시에는 60에서 80 사이이고 조깅을 할 때나 150 내외를 경험하기 때문에 아가의 작은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심박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국내 산모 3,20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태아의 심박동은 임신 주차에 따라 분당 약 140에서 150회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20주차 이전의 평균 심박수는 154였으며 20주차로 접어들면서 그보다 약간 낮아진 150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만삭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40주차에는 143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내내 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아의 몸집이 커지면서 심장 박동수도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아기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동안에도 심박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태어날 때와 비슷한 평균 140대의 심박수를 보이지만 6개월에서 1세 사이에는 135, 1에서 3세 사이에는 120, 4에서 5세 때는 110, 6에서 8세 때는 100, 9에서 11세 때는 85, 12에서 16세 때는 65 정도로 떨어집니다. 태아의 심박수를 확인하려다가 몸집이 커질수록 심박수는 감소한다는 하나의 규칙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도 이 규칙이 적용될까요? 놀랍게도 답은 예스였습니다. 몸무게가 30g 내외로 몸집이 아주 작은 생쥐의 경우는 분당 400회의 심장박동을 하지만 몸무게 3톤으로 몸집이 아주 큰 코끼리는 분당 30회의 심장박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몸무게가 30톤 정도 되는 고래는 어떨까요? 몸집이 코끼리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래의 심장박동은 분당 10회 중반입니다. 몸무게가 200톤에 달하는 대왕고래의 평균 심박수는 4에서 8회이고 가장 낮을 때는 분당 2회까지 내려갑니다. 잠깐, 그런데 왠지 또 하나의 규칙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건 바로 심박수와 수명의 관계인데요. 심박수가 빠를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심박수가 400인 생쥐의 수명은 3년 정도이고 심박수가 30인 코끼리의 수명은 100년 정도입니다. 심박수가 60에서 100 내외인 인간의 경우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입니다. 물론 인간의 경우 의학이나 과학의 발달로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80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의 심장은 평생 동안 약 10억 번 정도 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쥐처럼 심장이 빨리 뛰면 10억 번의 심장 박동이 3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북극고래처럼 느리게 뛰면 260년에 걸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경우 수명이 80년으로 늘어나면서 평생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가 20억 번까지 늘어났지만 인간에게도 자연의 법칙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박수가 빠른 사람의 수명이 느린 사람보다 짧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과학자는 인간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을 제안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심장이 평생 동안 뛰는 횟수를 분당 심박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당 심박수를 낮추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분당 심박수를 낮추기 위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혈압약을 복용할 수도 있지만 운동이 하나의 해답입니다. 실제로 운동선수의 휴식 시 심박수는 50회 내외로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운동을 통해 심폐기능이 강화되어 심장이 더 적게 일하고도
활동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태아의 심박수에 대해 알아보려다가 수명은 심박수에 반비례하고 심박수는 몸집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주는데요. 운동을 통해 심폐기능을 높여 휴식 시에 낮은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이 수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뻔한 얘기에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너무나도 특별하게 생각됩니다. 특히 저처럼 40 중반의 첫 아이를 얻게 된 입장에서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부모님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늦둥이들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태아의 심박수에서 시작해서 부모의 심박수 관리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궁금증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